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2월 7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좋지 못했었는데 한 2시간 만에 시장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코스피가 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별다른 조정 없이 오늘 하루 종일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1.5%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보다 거래가 활발했었네요.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제하고 완전히 흐름이 반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종목을 제외하고 다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들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쪽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또 코스닥도 전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에코프로가 13% 급등이 나왔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의 수급도 조금은 줄었고 또 외국인의 이 정도만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을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닥에 많이 집중을 했었죠. 무려 2,700억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지만 오늘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개인하고 마찬가지로 순매도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에코프로, 오늘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90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 순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의 SDI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수급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반도체 관련주하고 2차전지, 또 밑에도 보면 세 종목이 다 2차전지 관련주죠. 이어서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오스템 임플란트, 카카오, LNF, 성일하이텍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미국 증시가 어제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어제는 1% 하락이 나왔었고 또 오늘 새벽에는 마이너스 0.6%, 그렇게 우려할 만한 하락폭은 아니었었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를 보더라도 지난 11월과 12월 당시에 두 차례 쌍봉을 만들었었던 그 고점까지 지수가 내려왔고 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하락이 나왔지만 연준의 입장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일단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던 그 폭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 코스피도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마찬가지로 1% 하락이 나왔지만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틀 동안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지난주 목요일에 한 차례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거든요. 무려 2%를 뛰어넘는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어제까지 그 갭을 메꾸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파월 연설에 따라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환경, 추세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파악해 보시고 그에 맞춰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비슷하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0.3%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한다면 국내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되었는데 코스피가 0.6%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1.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2차전지와 관련된 좋은 재료가 있어요. 물론 2차전지라고 한다면 분야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셀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 내는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케미칼 그런 양극재 기업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폐배터리 관련주들, 리사이클 쪽도 있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도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많은 2차전지 분야 중에서도 이 폐배터리 쪽, 이쪽이 한 가지 좋은 재료가 나왔고 그 때문에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가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이 종목은 거의 코스닥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신고가 경신과 함께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현재 1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면 3조 6천억. 이렇게 무거운 종목의 15%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재료가 정말 강하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를 보면 자, 코스모 화학도 지금 5%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성일하이텍도 6.9%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죠. 또 세비캠도 2.8%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재료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환경부 장관이 신년 기자회담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에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해서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EPR 제도라는 것은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계획안을 포함 가능성에 대해 직접 밝혔던 만큼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빠른 시일 내에 EPR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폐배터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재료를 받고 오늘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 대장주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하고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재료가 전체적으로 폐배터리를 넘어서 2차전지 전방 산업들, 배터리 셀 기업 쪽으로도 기대감이 조금은 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을 떠올려 본다면 당연히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차전지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대부분의 기업들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를 다시 관심 종목으로 뽑아봤어요. 분명히 이런 재료를 통해서 강한 상승과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위치를 포착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계속 추적 관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에코프로가 거의 대장주로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이런 재료가 파급력이 있다면 대장주의 순서가 바뀌면서 움직일 거예요. 오늘은 에코프로가 대장주였다면 내일은 코스모 화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올랐던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뒤이어서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폐배터리 관련주는 끼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세비캠도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3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성일 하이텍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좋은 재료로 봤을 때는 그 대장주가 바뀌면서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저번 달 한번 떠올려 보세요. 1월 달이죠. 이때도 AI 관련주가 대세였잖아요. 하지만 AI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이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셀바스 AI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다면 뒤를 이어서 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이렇게 대장주가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재료의 파급력이 크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폭을 봤을 때는 폐배터리 관련주는 지금부터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재료를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OLED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OLED 관련주는 최근 들어서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하도 좋은 기사들이 많아서 한 개가 아닌 4개를 발췌를 했어요. 자, 중앙일보 기사를 먼저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노트북에도 OLED 패널을 사용할 것이고 또 게이밍용 OLED, 그리고 폴더블 폰, 또 하반기에는 중대형 OLED 포텐이 터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OLED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팩트 기반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계속 성장이 나올 것이고요. 반대로 LCD는 점차 그 폭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자 내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직까지 LCD를 손에서 떼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만간에 철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지금 OLED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XR 헤드셋이 나오면 이 LCD로는
그 3차원 세계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OLED에 장착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앞으로 고화질, 고해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OLED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 아니라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OLED 관련주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하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이 두 개 종목이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총이 무겁기도 하고, 또 LG 디스플레이는 OLED뿐만 아니라 LCD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내에 속한 기업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디스플레이 관련 기사를 통해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없어요. 자, OLED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대형주는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진 않고요. 차라리 관심을 가져온다면 정말로 OLED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룩스를 꼽을 수가 있죠. 지금 이 기업은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대표적으로 OLED 발광 소재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도 오늘 9% 이상의 상승이 나고 있는데 거래량도 많이 실렸죠. 마찬가지로 OLED 디스플레이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OLED가 대세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LCD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온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덕산 네오룩스하고 또 지금 보시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OLED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의 퍼포먼스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OLED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2차전지, 그 중에서도 폐배터리,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또 OLED 관련해서도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죠.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